안녕하세요. 포토샵 왕초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픽셀에 대해서, 해상도에 대해서,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과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 크로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A4 용지에 여권 사진을 한 번에 여러 장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픽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픽셀은 픽처 엘리먼트의 첫 음절을 딴 합성어로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점을 말합니다. 여기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네모난 점이 보입니다. 이 점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픽셀 한 개마다 색상 한 개가 표현됩니다. 해상도란 사진을 구성하는 픽셀의 숫자를 뜻합니다. 해상도가 높다는 말은 사진을 표현하는 점의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해상도가 낮다는 말은 사진을 표현하는 점의 수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인쇄나 스캐닝을 하기 위해 DPI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인치 안에 들어가는 점의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신문에 사용되는 사진은 100dpi 이하로 사용되고요. 일반 용지에 프린트를 할 때는 150에서 200dpi 정도면 됩니다. 사진 인화나 잡지에 사용되는 사진은 300dpi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기 전에 좌측 도구 상자에 있는 돋보기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돋보기 툴을 선택하시거나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언제든지 커서의 모양이 돋보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 그림의 탭을 잠깐 보겠습니다. 80.9%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원본 사진의 80.9% 크기만큼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73%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의 원래 크기인 100%보다 173%로 확대가 돼서 보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100%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언제든지 원래 크기인 100%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미지 크기와 상관은 없고요. 이미지를 단순히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는 기능입니다. 그럼 사진의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사진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풀다운 메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사이즈 창에는 원본 사진의 정보와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6.36메가고요. 디멘션은 가로 1920픽셀, 세로 1157픽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크기를 변경하기 전에 먼저 이 사진이 어디에 사용될지 그 용도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사용이 될 거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용할 거다, 그럴 경우는 이 사진은 모니터 상에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픽셀 개수만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블로그에 사용될 가로 860짜리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단위를 픽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860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블로그에 사용할 사진 크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OK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5.8%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0% 크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사진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 픽셀 수만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크기의 이미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F11을 눌러서 원본 사진을 다시 불러오고요. 풀다운 메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선택합니다. 이번엔 이 사진을 프린트를 할 목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원본 사이즈의 디멘션이 1920픽셀에 1157픽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사진을 뽑기 위해서 먼저 단위를 인치나 센치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인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57 사이즈 사진으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가 7인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리졸루션은 300dpi로 조절해 줍니다. 여기서 픽셀 슬러시 인치가 dpi 단위를 뜻합니다.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300dpi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300dpi로 지정을 하고 가로 7인치로 수정해 줬을 때 디멘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가로가 1910픽셀로 되어 있던 것이 2100픽셀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의 증가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만약에 가로 10인치짜리 사진으로 뽑겠다 그랬을 경우는 가로 픽셀 수가 3000픽셀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본 사진에 비해서 1000픽셀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컴퓨터가 원래 있던 픽셀 중간에 새로 생성된 픽셀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 새로 채워진 픽셀은 주변 색들의 중간값을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칠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디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더링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면 원본 사진에 비해서 흐릿한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흐릿한 사진을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깨끗하고 선명한 출력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화를 목적으로 또는 프린트를 목적으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리졸루션을 300dpi로 조절하고요. 원본 사진의 픽셀 수보다 많이 증가하거나 너무 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사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많은 영향이 없지만은 사진의 픽셀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원본 사진에 비해서 많이 흐릿하고 선명하지 못한 사진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35인치 사이즈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로가 5인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 픽셀 수가 1500픽셀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풀다운 메뉴 파일에 프린트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A4 용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A4 용지에 5인치, 3인치짜리 사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슬하고요.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상에서는 크게 보이는 사진이 프린트할 때 작게 나오는 이유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상에서는 픽셀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니터의 해상도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프린트를 할 때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원한다면 1인치당 표현되는 점의 수가 많아야 하고 많아질수록 출력되는 사진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퀄리티가 높지 않은 사진을 출력할 때는 1인치당 표현되는 점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어 출력물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나 인화를 할 때는 출력물의 퀄리티에 따라 같은 픽셀의 숫자를 가진 사진이라도 크게 또는 작게 출력이 됩니다. 이번엔 캔버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캔버스란 사진 또는 이미지가 놓여질 틀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포토샵에서 불러오게 되면 처음 캔버스 사이즈와 이미지 사이즈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여백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캔버스의 크기만을 넓혀서 같은 이미지 또는 다른 이미지 여러 개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명령은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의 크기가 함께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루게 될 캔버스 사이즈 명령은 이미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이미지의 틀이 되는 캔버스의 크기만 바뀌게 됩니다. 사진을 좀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풀다운 메뉴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윗부분에 원본 사진의 정보가 보이고요. 밑부분에서 캔버스의 크기와 캔버스의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를 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2100픽셀, 세로 1266픽셀의
캔버스에 똑같은 크기의 사진이 얹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앵커 표시가 보입니다. 이 앵커 표시는 캔버스의 크기를 늘릴 때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늘릴 건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측과 위쪽으로 흰색 여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좌측 밑에 화살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좌측 밑을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픽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500, 자, 가로로 2500 픽셀, 세로 1500 픽셀, 위로 1500 픽셀 크기의 캔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캔버스의 색상을 정해주고요.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과 위쪽으로 흰색 여백이 생겼습니다. 다시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의 밑에 여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요. 위는 변하지 않고 밑에 여백이 생겨야 되니까 윗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캔버스 사이즈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높이만 20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는 변하지 않고 밑으로만 500픽셀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F11을 눌러서 원본 사진을 불러오고요.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선택합니다.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쪽, 오른쪽, 밑쪽, 좌측 똑같은 비율대로 캔버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2500, 1500. OK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변화시킴으로써 사진에 이렇게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크롭 툴을 사용해서 사진을 잘라내고 캔버스의 크기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도구 상자에서 크롭 툴을 선택합니다. 사진에 드래그를 할 수 있는 조절점들이 생깁니다.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사진을 잘라낼 부분을 제외시킵니다.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잘라놓고 보니 남성의 사진을 잘라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크롭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사진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잘라냈던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절점을 이동해서 여성의 모습을 보이게 하고 남성의 모습은 제외시킵니다.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잘라냈던 영역은 크롭 툴로 사진을 선택하면 다시 보이게 돼서 다시 사진에 잘라낼 부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11을 눌러서 원본 사진을 불러옵니다. 크롭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에 Delete Crop 픽셀을 체크합니다. 여성의 모습을 잘라내겠습니다. 다시 여성의 모습은 되살리고 남성의 모습을 잘라내겠습니다. 크롭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사진을 클릭합니다. 이번엔 잘라냈던 여성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Delete Crop 픽셀을 체크하게 되면 크롭됐던 영역이 기록되지 않고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사진의 비율이 정사각형에 가깝게 됐습니다. 우측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더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캔버스가 우측으로 확대되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점을 사진보다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면 캔버스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다른 조절점들도 이미지 바깥으로 이동시켜 전체 캔버스의 크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롭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캔버스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A4 이미지에 여권 사진을 20장 배치하여 한 번에 출력하는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남성의 사진을 준비해 놨는데요. 우선 여권 사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 세로 4.5cm입니다. 자, 이 남성의 사진의 크기를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로 맞춰보겠습니다. 폴다운 메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줍니다. 가로 3.5, 세로 값은 4.5보다 큰데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캔버스 사이즈를 이용해서 조절하겠습니다. 리졸루션은 300으로 입력을 합니다.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아직 가로는 3.5cm가 됐는데요. 세로 길이가 더 깁니다. 윗부분은 놔두고 아랫부분을 좀 더 잘라내겠습니다. 풀다운 메뉴,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윗부분은 놔두고 아랫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윗부분을 기준으로 체크해 줍니다. 높이는 4.5로 수정을 해줍니다.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3.5, 세로 4.5cm의 여권 사진 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여권 사진을 배치할 A4 용지 크기의 캔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풀다운 메뉴, 파일, 뉴를 선택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로 바꿔주고요. 21cm, 높이는 29.7cm, 리졸루션은 30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를 꺼냅니다. 다시 남자의 사진을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다시 캔버스로 이동을 하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현재 A4 사이즈 캔버스에 여권 사진 한 장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풀다운 메뉴 뷰에 Show 그리드를 체크해 줍니다. 이 그리드에 맞춰서 여권 사진을 적당한 위치로 옮겨줍니다. 컨트롤 Alt Shift를 누르고요. 사진을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하나 복제가 됐습니다. 다시 컨트롤 Alt Shift를 누르고 또 옆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총 4장의 사진을 배치합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면 총 4장의 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E를 눌러서 위의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를 합쳐줍니다. 다시 컨트롤 E를 2번 더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에 이렇게 4장의 사진이 배치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Alt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장의 사진을 동시에 선택하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으로 오열이 생길 수 있도록 복사를 해줍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E를 눌러서 새로 생성된 레이어를 합쳐줍니다. 컨트롤 H를 눌러서 눈에 보이는 그리드를 감춥니다. 자, 이렇게 A4 용지에 총 20장의 여권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이제 풀다운 메뉴 파일, 프린트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총 20장의 사진이 한 번에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가지고 A4 용지에 한 번에 20장의 여권 사진을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